정말 열기가 뜨겁네요. 제가 화상을 입을 것 같아. 우와, 제가 지금 6번째의 자치분권대학의 강의를 맡고 있는데 가장 준비를 열심히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강생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기본적인 이 준비성, 또 내지는 참여 의식, 이런 게 굉장히 참 갖춰진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은평에서 자치분권대학이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분명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뭐랄까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또 함께 하면서 느꼈었던 점, 또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왜 이렇듯 자치가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후퇴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여기서 한번 주민자치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마을 단위의 어떤 그런 참여를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성공 사례로서 꼽을 수 있는 이제 우수 사례로서 여기서 이제 마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처럼 소비자 아니면 생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협동조합의 사례를 제가 한 몇 사례, 3개, 4개를 가져와서 우리들끼리 지역에서 정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의 자치 어떤 그런 그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 사례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렇다면 요즘 우리 자치분권 대학이니까 여기서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참여도 마을 자치도 함께 이제 병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주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뭘 것인가. 아주 참 어마어마한 단어로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매진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작을 해보죠. 바로 한 4, 5일 전입니다. 다 아시는 바처럼 현 정부가 이 갑작스럽게 출범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국정과제 100개를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바처럼 여기서 4번째 획기적인, 여기 보시면 지방분권 추진과 자치분권 추진과 그 다음에 주민참여 실질화다, 이렇게 행자부 업무로서 이게 이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번째로 등장한 여기서 자치분권 추진을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민 참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지금 궁금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현재 분권과 자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단어를 회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제도로서 어떻게 자 지금 이렇게 뭐랄까 틀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2만 달러의 GNP를 달성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2만 달러예요. 원래는 2017년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3만 달러를 스프링을 해야 됩니다.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거의 지금 현재 실현하기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나 분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지 않았냐. 너무나 중앙정부에서의 권력을 갖다가 좀 남용했던 거 아닌가. 조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스스로 또 지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분권이라는 단어와 특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자치라는 단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치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다 아시는 바처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학자들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문도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껏 지방자치 할 거거든요. 8대2, 그 다음에 7대3의 사회.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사실 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은 너무나 많이 다 알고 있어요. 국민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민, 지역민, 특히 우리 지역의 은평구에 동들이 다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지역, 내 동네, 내 마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 같이 시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예, 나.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벌써 이미 수준이 상당히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체장님, 아니면 심지어는 뭐 동장님, 아니면 뭐 국회의원님, 아니면 구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그냥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주민들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일단 국민소득 3만 불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첩경이 뭐냐, 가장 지름길은 바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똑똑한 국민들이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로컬이 살고 지방이 살고 이 자치분권 대학의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동의하시죠? 네. 바로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정말 여기 올 때는 상당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죠.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필요성, 자치에 대한 필요성 별로 일반 지금 시민들은 아니면 주민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지 내가 지역에서 주인으로 그 다음 내가 지역에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우리네의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지방자치는 그래도 여기서 지금 현재 민선 22년이 시작됐어요. 1995년부터 민선 1기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주민자치는 별로 아직까지는 시작이 된 지 18년이 됐지만 이제 아직 그런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개념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보시는 여기 동네자치, 마을자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민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개념을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똑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별로 학자들도 연구자들도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바로 저는 여기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다 같이 여기서 우리가 방금 어떤 단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자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함께 하려고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자치가 아니겠는가 마을자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저는 이 자치를 우리 생활에서 정말 어떤 가장 존재 양식으로 이 자치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들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은 있는데
여기서 주민이 없어요. 흔히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 오빠, 국민 누나 이런 얘기를 참 회자되곤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주민 배우, 그 다음에 주민 뭐 이런 단어들은 별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우리 은평구 주민들도 물론 이제 오늘 여기서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준비도뿐만 아니라 동기유발이 아주 탁월하신데 보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우리 마을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우리 국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업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지난 강의 때 김순웅 교수님이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이렇게 자 지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짧은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어떤 자치의 우수 사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다 같이 갖고 있다. 저는 분명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어쩌면 여기서 마을자치,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자치가, 그래서 자치의 주인공들이 여기 앉아 계신 누구냐면 다 같이 나죠. 나, 우리의, 나와 우리, 너,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기서 발산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참 우리의 미래는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훨씬 뛰어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도약은 물론일 거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본다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렇게 여기 보시죠. 참여와 자치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여요. 사실 여기서 제 1번을 제가 이제 주민자치 이해로 가져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마을자치를 여기서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여기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주민자치가 굉장히 자 지금 태동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머문 역사는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가 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자치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 생활에서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주민자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구 고령화, 이제 흔히 베이비 부모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베이비 부모가 다 같이 몇 년에서 몇 년생에 태어나신 분들 다 같이 1955년에서 63년까지 훌륭하세요. 네, 참 훌륭하시다. 그런 것도 다 하시고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또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제 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약 한 750만 정도 된다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 인구로부터 이렇게 아웃이 된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무슨 문제하고 다 같이 여기서 보십니다. 무슨 문제하고? 저출산.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흔히 보통 몇 살부터 몇 살? 15세에서 64세까지. 근데 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기서 자치를 자치를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 자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민자치의 원래 기원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원래 저쪽에 그리스에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가장 대표적이었었는데 거기에 아테네에서 인구가 약 한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정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자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뭐 국가 안보 문제 아니면 뭐 외교 문제 아니면 특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과세 세금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도편총 누가 역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이럴 때는 아예 추방을 시키냐 마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죄를 국법을 어기는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 을 전부 다 오늘날 헌법이라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전체 주민들이 10,000명 중에서 자 전부 모여 한 6,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직접 민주주의로서 자 거기서 토론을 하고 조조 하는 그러한 이제 회를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민회다. 요렇게 아테네 민회라 그러죠. 그런데 민회를 10,000명이 전부 다 나와서 거기에서 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0,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500인 평의회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요분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위에 500인 위원회 그 다음에 50인 위원회.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의 민회를 소집하면 약 한 40번 정도로 소집을 해요. 40번 정도. 그래서 매주 거의 이를테면 민회를 열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결을 할 때는 의장이 있어야 돼. 의장을 아주 바람직하게 바로 그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게 봅니다. 매일 무엇을 뽑아버리냐면 다 같이 추첨으로 뽑아요. 추첨으로. 네, 추첨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 추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회가 어떻게 보면 2500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아테네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이를테면 참여 형태로서 여기에서 민회가 회자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윗사람들에게 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또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다 같이 맨 마지막에 보면 4단어로 다 같이 무슨 총회? 자 주민총회. 주민총회. 아주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듯 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2500년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인구 10,000명이에요. 10,000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 주민자치가 제일 먼저 시작이니까 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주민자치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은 바로 1999년이죠. 다 아시는 바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를 입후보했을 때 대선에 입후보하면서 100대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100대 공약을 내걸었을 시에 거기에서 이제 그때 뭐가 바로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다 아시는 바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자 우리 선생님들 옆구리에서 뭐가 드르륵 하면은 자 이렇게 봐가지고 눈이 이렇게 다 같이 뭡니까? 삐삐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97년, 98년 요때 IMF 때까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자 그 전에는 자 다 같이 이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럼 다 같이 출생신고 뭘로 했습니까? 다 같이 손으로 수기라고 해요. 수기.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바처럼 이제 인감증명서를 떼러가 전부 다 손으로. 그 다음에 전출신고, 전입신고 전부 다 뭘로 했었냐면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거의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읍면동의 기능을 바꾸겠다. 바꿔놓으면 전산화하겠다. 모든 업무를. 그래서 이 공무원 30명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30명 중에 15명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전부 다 구로 보내겠다. 예, 전산화를 하니까 업무 처리를 간략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12월 달에 당선이 되면 98년부터 정권을 잡아서 그 다음에 99년도에 자
여기서 절반을 뚝 잘라고 모든 읍면동의 공무원들 전부 다 시군구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층이 다 비어버리네. 2층은 동장님 방하고 그 다음에 1층에 전부 다 16, 7,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까지 전부 다 한 20명 있고 2층이 비어버려. 2층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민의 집, 문화의 집, 뭐 이렇게 바꿔 다 해봐. 그런 다음에 2000년 7월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2층을 뭘로 만드냐면 시작!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들을 여기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요쪽에 보시면 다 같이 무슨 위원회 시작!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불행하게도 맨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권한을 별로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99년 그때니까 어떻게 줬냐면 딱 한 가지. 자, 2층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의 의결권만 줘요. 네, 심의 의결권만 줘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 원래 회의 하실 때에 의사봉 3개를 두드리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금 자치회관으로 여기서 요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2009년 8월에 자치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렇게 해서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치회관에 대한 심의 이제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를 못해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위촉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다 같이 시작. 누가 갖고 계시 시작. 동장님이 갖고 계세요. 동장님이. 그러니까 동장님이 위촉을 하니까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의 현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자 안건을 발의하고 이런 그것이 분위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왜냐하면 동장님이 위촉권을 갖고 있는데 저 양반이 이번에 새로 위촉을 해놨더니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러냐 저러냐 괜시 토론 문제를 거기서 발의하고 안건을 갖다 이렇게 그게 별로 자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만 문의만 주민자치였지 지금까지 지난 18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 은평은 사실 상당히 주민자치가 수위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각 25개 자치구를 보았을 때에 상당히 이렇게 좀 편차가 심한데요. 요 은평 정도면 아주 참 이렇게 상위권 수준에 올라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분위기고 특히 잠시만요. 그러면 2층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뭘 할까? 자치회관에서는 딱 자치회관에서 하는 건 뭐냐면 6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민자치 기능, 문화영화,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이 6가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18년을 돌아봤을 때에 가장 지배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역할이냐면 다 같이 시작. 문화 여가 기능이에요. 사실은 주민자치 기능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 오늘 여기처럼 자치분권대학에 관심 있는 우리 여기 수강생 선생님들처럼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치를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민 참여를 독려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우리 각 마을에 있는 아니면 각 동에 있는 뭐 해야 되냐면 자치회관 2층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서 보면 전부 다 뭐만 주로 많이 하고 있냐면 다 같이 무슨 기능 시작. 문화여가 기능. 문화여가. 여기서 지금 보시죠. 자, 전국에 2017년 현재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62%가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에요. 안타깝기 그지없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기능이 가장 거기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었다면 오늘날
우리 전국에 지금 이 자치회관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지역 주민들로 인하여 정말이지 거기에서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그 다음에 모든 의견, 고민들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식으로 그렇게 자치가 정말 잘 되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지금보다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죠.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는 바꿔 말하면 자치회관 2층은 그냥 평생기관의 어떤 그 평생교육기관의 강좌 운영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이 상당히 조금 미흡하다. 그런 실정. 물론 동에 따라서 구에 따라서 엄청 편차가 되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제 전동 주민들, 읍면동 주민들의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전제로 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산화가 되니까 2층이 비네. 2층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바로 일본의 자 지금 그 모델을 본따 가지고 여기서 만든 것이 주민자치센터. 근데 말은 주민자치센터지만 주민자치 기능이 이제 거의 부재한 상태로 문화 여가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고, 그 문화 여가 프로그램도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은 그래도 주민 의견 조사도 하고 뭐 그래. 근데 지난 18년 10년 전을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 다 누가 단독 드립을 했으면 다 같이 시작. 동장님. 동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민대표로서 지역의 주민자치 기능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저희는 지금 동장님 잘 모시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제1번 하세요. 사실은 주민대표로서 지역의 어떤 자치를 활성화, 주민 참여를 끌어들 그런 고민, 관심 전혀 없어. 제가 옆으로 살짝 빠져볼게요. 이 말씀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은 하는데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꽤 오래전인데 그러면 모 구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을 가신대. 그러면 시 연수원으로 가. 네. 시 연수원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알아요. 8대 버스로 다 온 줄 아는데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수안보라다 앉으면 저쪽에 속초나 아니면 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 서천 이제 글로 가. 그런데 세계 연수원 중에서 버스 8대로 왔다는 걸 아는데 맨 처음에 오시면 방배정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서 이제 뭘 놓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청장님의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녁 식사하기 전에 꼭 웃음 치료 강의를 꼭 하나 넣어. 그래서 실컷 웃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어지냐면 동별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이 진행이 되네. 근데 보면 거의가 다 뭐 하시냐면 친목을 엄청 하시고 특히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를 그 다음날 불러,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한 10시부터 뭐 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근데 어제 분명히 300 몇십 명 오셨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강의를 딱 들어가 보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막. 근데 거기에 수강하러 오신 이 위원님들이 엄청 불편해 하셔요. 그냥 몸과 마음 안에 누가 다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320명이 함께 워크숍 갔다 왔다라고 평가에는 받을 때는 320명을 전부 다 거기다 적은 이렇게 지난 10몇 년을 지나왔다. 우리 은평구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관에서도 봤을 때 똑똑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분권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참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안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냥 적절히 넘어가서 그냥 원래 참석한 다음에 가서
가서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그냥 위야만 하면 그게 지난 10몇 년이 무사히 넘어왔던 그런 우리의 지난 날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자치가 현 상태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친목이 참 중요하죠. 동의하시죠?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십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전국에 지금 현재 아주 따끈따끈한 3,502개의 의료면동이세요. 그 중에 여기 보시는 바처럼 약 한 이 81.5% 주민자치센터, 이 경상북도는 24. 몇 프로밖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그 소리는 뭐냐면 4분의 3 정도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다는 거고, 그 정도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6가지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것은 관 정책 결정자들이, 자, 지금 집 권력을 잡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주민이 똑똑해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 시작. 안 원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런 다 나왔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조금 이제 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74번째의 자,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화가 되었었던 것처럼 이 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치도,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위원회도,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지도가 엄청 낮아요. 우리 은평의 경우는 상당히 이 위원회의 위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조금 밑돌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본다라면, 지난 18년 동안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해오셨어도 문제지만 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인프라가 별로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실질적인 권한이나 혜택을 전혀 드리질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위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없는 시간 내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활동, 그 다음에 형식적인 그런 단체,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 10몇 개 정도의 직능단체 아니면 사회단체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인지되어 버리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 공간에 주민자치는 없었다. 단 자치보다는 어쩌면 관치가 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동마다 전국에 3,502개의 읍면동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한다면, 이 주민자치센터에 특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같이 무슨 자치라고 써졌죠? 시작. 개인자치야. 우리 국민들이 엄청, 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출세를 위해서는 물, 불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죠. 정말 노력하고 허리띠 이렇게 졸라매면서 정말 24시간, 4시간만 자고도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정말 부지런,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게, 정말 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자, 이 국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성공을 위하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런데 개인 자치는 정말 잘해요. 근데 여기서 그 개인들이 마을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다 같이 안 나온다는 거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진 사람들일수록 마을이나 지역이나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자치는, 자, 지금 혼자가, 개인들이 마을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시는 참여위원님들,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 아니면 다른 단체 위원님들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시죠. 개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평구의 모든 이 주민들이 자, 개인에 머물러 버리고 있어요. 지역의 발전, 지역의 문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 자, 그렇다면 개인에 머물러 버리고 있는 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으로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개인이 지역으로 나왔을 때, 마을로, 동네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주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뭘로만 되어 있냐면, 나는 어느 동에 사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니까 난 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밀가루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제 그분들은 저는 주민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를 끌어내도록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자, 자치하도록 장으로 끌어내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을을 위하여 주민으로 끌어내도록 하는 것,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마을 발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소통하도록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자, 마을 자치고 주민 자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맞죠? 네. 근데 대다수 사람들, 근데 특히 지난번 보니까 여기 그 은평구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 강의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눈빛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금 이 지역성이, 그리고 주민성이 참 뭐랄까 살아있어, 끈끈해, 정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시 개인적인 구산동에 저희 이제 바로 위 오래비가 이 그 구강암으로 갔어요. 지난 7월 1일 날. 근데 5주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서북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여기를 엄청 들락날락 했거든요. 불광역 플러스. 그런데 그 오면서 가면서 이제 늘 거기에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 저희 7남매가 막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보니까 참 이 지역 이 주민들의 정서가 아주 보면 이 정이 있어.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예를 들어 지나가면은 아이고 아줌마는 어디 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섞고. 그래서 참, 예, 제가 그 팥도 사가고 저기 뭐 흑미도 사가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한 정이 남아 있는 여기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이게 여기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성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소통이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소통을 통한, 이를테면 주민들을 이렇게 개인에서 주민화시키는 거, 바꿔 말하면 지역으로, 동네로, 그 다음에 마을로 끌어내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역을 자 위해서, 아니면 지역에 관해서 관심 갖도록 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마을 자치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에서 이 주민으로 끌어내는 이 작업, 이 결국은 마을 자치의, 주민 자치의 가장 중요한 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당연히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와 시설 다 여기서 연계, 지역자원 연계, 그 다음에 공유, 요즘 굉장히 뜨겁게 말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민총회라고. 어쩌면 또 마을총회라고도 해요. 거기서는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아까 저기 그 맨 처음에 74번째 현 정부가 국정과제 100개를 얘기를 했었을 때 74번째 획기적인 주민 참여와, 이게 어쩌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민총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주민총회가 주민자치의 마을자치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그러면서 여기서 주민자치권, 이제 흔히 주민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재민이라고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자 지금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선거만 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참여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인 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김순웅 교수님 말씀하셨던 직접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보면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기서 캔톤이 약 한 3,500명, 3,000명. 그 다음에 또 저쪽에 프랑스 같은 데 한 1,700명. 그 다음에 독일 같은 한 7,000명 정도 이 개마인데가.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범주가 바꿔 말하면 요 지역이 굉장히 좁은데 우리는 읍면동의 경우 거의 2만 명, 3만 명, 서로 뭐 4만 명 넘는 데도 있으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자 주민자치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이 주민총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 밑에 6번째 자치세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굉장히 획기적인 게 나왔는데, 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예요. 자치가 딱 붙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주의 특별자치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일천인 서명운동을 거기서 주창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서 딱 3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 제주의 모든 읍면동을, 그러니까 메주는 전체 동인데 동주민자치회를 다들 법인화해라. 그 다음에 동장님을 직접 선거제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했을까? 네. 3번째가 뭐가 있는데, 아무튼 이 3가지를 주장하면서 일천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 자치 1번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그러한 그 신문, 오늘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와 비슷한 게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 대선 나와가지고 아시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뭐 했냐면, 충청남도 15개의 시군이 있어요. 시군에 89억 주민세를 전부 다 누구에게 돌려주겠다면 시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것을 이제 분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분권이고, 이게 자치 가장 아주 정말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그 양반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그 양반 절대 못한다라고 아예 컷 했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여기서 거기서 일고 있다. 특히 읍면동장님의 직선제는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이제는 이 주민자치회가 모든 재정적 자립까지도 넘나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까 소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굿모닝, 아마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손자야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손자, 할아버지 아침 인사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오랜만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집에 가서 잘난 척 좀 해보십니다. 할멈 불러서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우? 그랬더니 거기서 할머니한테 굿모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약 좀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에서 할머니께서 굿모닝? 할머니 답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안 굶었닝. 아주 심각하시면서 안 굶었닝. 나 지금 밥 먹었어. 안 굶었닝.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정답이 시래기국이.
굿모닝. 굿모닝. 그러니까 50년 한 입을 덮고 사신 부부들도 소통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통에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갈등 문제. 동의하시죠? 참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인간사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보시죠. 마을 단위.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참여, 주민 참여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우수한 사례들로서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은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체와 기능에 따라서 소비자 생협, 노동자 생협, 그다음에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제 몇 가지, 4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건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생협이라는 단어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98년에 정부에서 생활협동조합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정부에서 이런 필요한 이 제도를 만들어주니까 그런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생협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소비자 생협 또 의료 생협, 대학 생협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사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 맨 앞에서 자 고등학교 다닐 때 매점 그리웠어요? 안 그리웠어요? 그립죠. 네. 제일 거기서 먹었었던 맛있었던 게 빵. 컵라면. 우리 선생님은 뭐가 그리웠어요? 아니 뭘 제일 맛있게 드셨어요? 크림빵. 삼립 크림빵. 자 우리 건국대 최고위 과정의 제 제자이십니다. 이상재 원우님. 자,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도너츠. 근데 그 도너츠는 이제 소속을 알 수 있었다 아니면 불분명했다? 불분명. 그때 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매점 음식은 정말 맛있잖아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가 그때인데 자 이 매점에서의 음식들은 대부분이 보면 자판기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그런 탄산음료들이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서 패스트푸드들 엄청 많고 근데 그냥 속전속결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붙으니까 벌떼처럼 따라붙는 이 쉬는 시간 10분을 정말 거기에서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매점에 무슨 말씀 아시죠? 이거를 엄마들이 보면서 선생님이 보면서 학생들이 보면서 이랬어야 될까?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주인 노릇을 해볼까? 이거 문제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게 엄청 진짜 그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있더라 없더라 다 같이 없더라. 아마 모르게 선생님들도 안 돌아갈 거예요. 아마 학교에 뭐 기둥뿌리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할지 모르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찌 됐든 자 그래서 성남리는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의미가 달라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이웃을 위해서 사회 경제 발전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수익금을 또 그쪽으로 이렇게 자 아시는 바처럼 요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요 복정고등학교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최초로 제1번째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요렇게 협동조합들 학교.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은 나무, 학생들은 꽃이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세 단체들이 딱 손을 잡아야 돼. 첫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일깨워 줘야 되죠. 너희들 지금 자 매점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이 별로
그렇게 소속이 분명한 음식들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극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누가 갖도록 오게 되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주도적으로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주제가, 그래서 친환경 매점으로 분명한 소속 있는 그런 매점 음식들로서 이제 바꿔지죠.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학교 매점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복스컵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시는 건 아주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자 나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지들끼리 논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배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운영해. 그 다음 모든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이제 협동조합에 이를테면 그 출자를 해가지고 회원이 되어서 다 같이 움직였다. 이런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북촌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같아지면서 목적의식을 하나를 갖추고 거기에서 이제 참여와 자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이 친환경 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아주 참 좋은 사례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에 대해서 첫째 관심을 가져야 돼. 지역 주인으로서의 어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절대 거기서 주인의식이 없으면 지역에서의 참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자 아주 멋질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대전의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대전 생협, 유명하죠. 한밭 둘의 생협이다라고도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보면 전국적으로 몇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이 그 협동조합인데,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이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이 약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즘에 자 우리 선생님들 보면 이제 두부를 사요. 두부를 사실 때 제일 궁금한 건 뭐세요? 값이 비싸다 이제 아니면 싸다를 떠나서 제일 궁금한 게 뭐세요? 두부에? 그렇죠. 자, 국산콩 혹시 GMO인지 아닌지 아시죠? 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해외로 파는 그런 GMO 콩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우리나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렇게 GMO 콩을 사가는 데가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유기농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살림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잔류 농약들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야채를 이렇게 사 먹지만 늘 보면 궁금해요, 안 해요? 다 같이 궁금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농산물을 자 지금 우리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농약을 조금 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GMO 식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 MSG 이런 걸 덜 쓰고 그건 음식이 되겠지만 우리가 안전한 식탁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보면 대전 아이쿱이 만들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맨 처음에 5만 원에 출자를 해. 그리고 이용을 하면서 매년 10,000원씩의 회비를 내.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쑥갓 사고 뭐하고 예를 들어 마늘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1,000원에서부터 약간씩 약간 그 돈이 조금 붙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물건을 집으로 갖다 줬을 때 또 1,000원이 붙고 그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배달된 그런 식품이나 아니면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전하고 먹을 수가 있어.
우리 국내산이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아이쿠브에 가입을 하면 회원으로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국내에서 안전하게 출시된 농산품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고민되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생각들은 안 해도 된다 해서 요렇게 전국에 25만 명의 회원들이 마치 이제 한 살림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을 협동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성미산 마을 다 아시죠? 네, 성미산 마을은 너무나 정말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수 사례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전국에서 다들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될 건데 제가 이제 성미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다라면 성미산 마을하고 성산 일동이 거기에 이제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성산 일동하고 주민자 지원회하고 성미산 마을 공동체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을까 나쁠까 시작. 나쁘죠. 엄청 나쁘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 어찌됐든 관계 개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주민자 지원으로 한 분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보면 상당히 불협화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금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픈돼야 되죠. 다 오픈돼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게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 그분들끼리만의 연대, 그들만의 협동조합, 그 부분이 조금 거시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뭐 얘기 이런저런 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성미산은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뜨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 온 뒤부터는 지난 5년, 6년 동안 아주 정말 날개를 달고서 이렇게 자,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우수 사례로서 뭘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와 자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동네에서 참여와 자치라고 하는 마인드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바로 요즘에 보면 무슨 오늘 또 그 저기에 나오더만 무슨 저기 피자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뭐죠 총각내 야채 가게에다가 뭐 어쩌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거기에 자 지금 CEO들이 보면 갑질해가지고 시끄럽고 다 아시죠, 그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에 자 와플대학 협동조합은 뭐냐면 여기서는 요 분들인데 이제 전국에 보면 와플대학이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로열티나 가맹 특히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가맹비를 뭐 몇 천만 원 그 다음에 걸리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창업에 아니면 뭔가 자 이렇게 자영업의 뜻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료를 자 공급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여기가 바로 이제 와플대학 협동조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종들은 정말 갑질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 아주 정말 시끄럽게 정말 끝까지 뭐 살고 죽고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착한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 20개, 40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단 이제 와플의 한계는 요즘에 뭐 고지혈증이다, 콜레스테롤이다, 그 다음에 당뇨다, 뭐다 해서 성인병들에 대한 위험 수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와플을 자꾸만 이렇게 확대 판촉을 마케팅을 이게 조금 한계가 있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혹시 길 걸어가다도 여기서 와플대학 협동조합 있으면 하나 좀 사드시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됐고 자 보시죠. 아까
자, 참여와 자치만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지금 개인에서 주민들로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 관심과 현안과 그 다음에 거기서 자치까지만 된다라면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협동조합만 가지고도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 지역에서 경제 공동체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여기 보시죠. 기업별 생률 자영업자 10년 경쟁률은 여기서 요 밑에 보시면 다 같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16장. 그러면 10개의 자영업자들은 3년, 4년이 지나면 거의 하나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여기에 있는 자 협동조합은 여기서 몇 프로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다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만 한다면 내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출자를 하고 출자를 해봤자 5만 원, 3만 원이거든요. 그게 큰 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되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다면 자 지역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이게 바로 참여의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우수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전국에 11,000여 개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세 번째 자치분권의 대안이다.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의 가장 일테면 그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까 직접민주주의에서 특히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마을 총회가 아닌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마을 총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 올해 우리 은평구에서도 몇 개 동이 여기에서 지금 차동을 하면서 이 마을 총회를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보십니다. 여기에 은평에 있어서 여기 있어요. 세계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여기서 89억에 여기서 주민세 개편 토론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세 결정권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진짜 이건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변화는 이렇게 첫걸음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늘 신문에 나왔었던 제주도에서의 일천인 서명운동에 주민자치회가 자 그렇게 해서 자치와 참여를 되면 좀 현실화해보자 이런 얘기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이 뭐랄까 주민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제들이 그렇게 아주 수준이 높고 뭐 그런 정도의 것은 별로 아니더라.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이 부분이라고 보고요. 잠시만요. 또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저쪽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전라남도에 지금 거기서 일곡마을의 주민총회를 여기서 지금 이게 신문에 난 자료들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동네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네,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여기에서 이제 표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자 지금 특히 놀라웠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주민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되고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 서울에서 지금 현재 차동에서 마을계획단의 주민총회하고 약간 맥은 같지만 이 전라남도에서는 이쪽에 북구의 이쪽 그 일곡마을은 아직까지는 차동은 안 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형의 주민총회를 이렇게 실시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닻을 이렇게 올렸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넘어가고 이렇게 보십니다. 아, 참 우리하고 비슷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예.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김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스위스에 이제 글라루스, 여기서는 3,500명 정도의 캔톤의 주민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여기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서 모이는 회원들 숫자가 약 한 1%, 3% 미만 정도밖에 되질 않는. 근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의제를 한번 보시죠. 2006년도. 자, 여기 보면 2006년 과세를 결정을 해. 주민세를 얘기를 하겠죠. 주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세법의 변화, 결혼하지 않는 동거인에게 세금 혜택을 부여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스포츠 행사 시 보호조치 관한 경찰의 강경진압 허용을 우리가 할 거지 뭐. 우리 같은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명하더라죠. 근데 여기는 주민들이 다 결정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하고는 약간 결정 내용이 달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히 여기 보면 자 공공의 빈민 구제에 관한 법률의 변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은행에 대한 수익률 조정, 방과 후 교실 확대권, 주민총회 권한의 처리 전환, 자연보호구역 내 동행의 허가권, 그리고 이제 자 올해 2017년도에서는 뭐냐면 저희에서는 여기서 뭐냐 글라루스에서는 부르카 착용 금지를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부르카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 선생님 잘 아시는 요게 부르카. 이슬람 여성들이 이제 그 시어파들, 강경파들의 여성들에게 요 지금 눈도 안 보여요. 이걸 입고 길거리를 다녀.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벌써 한 몇 년 전에 길거리에서 부르카를 입고 다니면 그 부르카를 입게 한 남편이나 아니면 오빠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벌금을 물어. 저건 금지돼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거 입고 다니면 벌금 200유로에. 그런데 자 지금 스위스의 글라루스 칸톤에서는 저것이 올해 저런 그 옷을 입고 부르카를 입고서 길거리에 다닌 것을 금지를 하는 것이 위에서 뭐 법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주민들이 총회에서 결정했다니까. 놀랍죠? 그리고 주민세를 우리가 몇 프로 낼 것이면 어떻게 이런 것을 주민들 이게 바로 직접민주주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날이 멀지를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와 자치의 정말 꽃이 저는 그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저 부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국민투표밖에 되지를 않아. 그래서 김순웅 교수님 국민 소환도 해야 된다. 국민 바란다 했는데 참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분명한 가능성은 있다 없다. 시작.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까지는 안 같으면 여기서 주민참여제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서 주민투표는 우리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청원, 청주, 통폐합 할 때의 주민투표. 그 다음에 보면,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게 있긴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양천 구민들이 여기에서, 자, 지금 보시면, 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이런 내용의 주민투표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주민소환제도 지방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촛불 전국의 결과 이제 우리가 촛불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생활 민주주의로 우리 일상에서 참여와 자치가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그냥 여기서 머릿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참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특히 각자가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거기에서 자치에 참여하려고 이러한 분위기가 업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민 직접 민주주의가 상당히 요즘 들어서 뜨겁게 저기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을이 곧 국가다. 이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종착은 어쩌면 여기서 동네자치다, 마을자치다. 어쩌면 주민자치 시작이 결국은 또 마을자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자치라 마을 단위까지 생활민주 주민자치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민이라고 해서 바로 나부터 자치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에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약의
분위기로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앞으로 주민 참여와 마을자치 전망을 봤을 때에 요 참여와 자치가 가장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에서도 협동조합도,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도, 지역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자,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여기서 난제들도 극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의 3만 불 시대도 우리가 정말 주인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참여와 자치는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은평구 주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면은 틀림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정말 우리가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했을 때 은평구의 발전이, 우리 동네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은 분명한 대명제이다. 요것만 하시면 오늘 저녁에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거기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질문 시작. 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1번님. 예.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아니, 앉아서 하지. 앉아서. 아니. 선생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아까 주민총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스위스 칸톤의 주민총회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칸톤이 한 3,500명 인구인데 실제 주민총회 때는 1%에서 한 3% 정도의 주민 참여를 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죠? 네. 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제가 해보니까 1%면 5,000명, 3%면 15,000명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생각에 그 숫자가 퍼센트로 했을 때 3,500명의 1%와 50만의 1%, 그리고 그 1%도 훨씬 더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주민총회를 했을 때. 그죠, 그죠.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주민이 총회에 참여를 하는 게 단순히 퍼센트가 아니라 인원이 됐을 때 그게 이 주민의 대표성을 그 총회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느 동에 누구십니까? 저는 역촌동의 박상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글라루스 칸톤의 3,500명 정도의 주민 중에서 1% 내지 3%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지역에서 주인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죠. 오랫동안 이사를 우리나라처럼 이제 여기저기 가면서 그게 결국은 집안의 재테크다 무슨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마다 만나는 게 교회를 통해서 늘 만나.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가 늘 교회를 통해서, 성당을 통해서 늘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는데, 우리는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기 제비처럼 이렇게 애들 어렸을 때 어디 가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빠지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이며 그 다음에 어떤 주인의식이 상당히 조금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 좀 많이 똑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치와 참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불이 붙으면 상당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런 까닭에 1%다 3%다 저는 그건 프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촌동에서 주민총회를 해. 그럼 역촌동이 32,000명이니까 최소한 1% 320명 와야지 라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 뭐 150명만 와서도 그 다음 내년에 들어가서 뭐 180명 오고, 그 다음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진짜 배기 사람들을 더 모으는 것이,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보면 우리 그 숫자만 우리 맞추려면 경로당 어르신들 경품 있다고 하면 우르르 오시거든요. 그런 것은 별로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지역의 정말 주인 정신을 내
내 지역, 내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 주민총회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뭘 하길 주민총회일까? 라고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다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뒷짐지고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 근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말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주민으로, 그러니까 우리 축제할 때 가장 안 좋은 이를테면 가수 부르지 말라는 거는, 가수를 부르면 전부 다 구경하러 와. 관람으로 이렇게 어머 누구 와요? 김연자 와요? 어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 돌아서서 그거 공연 끝나면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구경꾼으로 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주인의식을 전혀 안 가져. 그래서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자 오면,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자 무슨 공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도 오시고 어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컸냐 어쩌고 말 나누고, 이게 지역에서의 주인으로 이웃과 관계를 트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주인 정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는 1%가 될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이 마을에 대한 애정,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네. 저 뒤에 우리 선생님. 네. 참 저희 그 자치에서 필요한 게 관심과 참여라는 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떤 뭐 부분에서도 그 지역 현안, 지하철역이 뭐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 그런 현안을 두고도요. 뭐 그걸 타개하는데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뭐 13인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직도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그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 방식이 너무나 아직도 국회의원하고 참 그런데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소중한 질문 해주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마을 리더들이 아니면 중재 지원님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 제1번이 뭐냐면,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다들 바쁘잖아요. 생업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 미쳤다고 거기 가서 그런 일 하냐고 다들 그렇게 자 지금 획 돌려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훌륭한 저게 보시니까 퍼실리테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정말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도 관심 있는 이 교육에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방금 지하철의 이 그 역사를 더 하나 연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한테 가고 국회의원한테 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 그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하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그렇다면 21세기 살아가면서 주민 참여를 좀 이렇게 바람직하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좀 주민의식인 것 같은데, 주민의식, 예. 지금 저희 은평구에서 지금 계속 시도하는 게 여러 공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론장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 얽혀서 오신 분들이 사실 지금은 대부분이지만, 그걸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금 막 반상의 얘기도 막 나오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맞춤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이 그렇지, 하는 그렇지. 방식처럼 이렇게 좀 타고 올라오는 건 어떨까?
그렇죠. 밑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밑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 저기 뭐 청와대 가서 뭐 1인 피켓하고 이 시위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우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밑으로부터 뭐 가장 보편적인 서명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방법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 것인가를 거기서 자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일지라도 어쩌면 그게 민주적인 참여와 그 다음 의사결정 방식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형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라 싫습니까? 또 자 질문. 예 선생님. 저는 안녕하세요. 저 금발동의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수업 시간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2층이 비어지면 그걸 영화 문화 행사장으로 이렇게 쓰게끔 된 거는 일본이 롤 모델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왜 하필 우리는 늘 일본을 따라서 그러게 제 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그 롤 모델이 꼭 일본의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동사무소라는 기능이 그 일본이 그 늘 따라가는 그 행정적인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비슷해서 왜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발전된 지역 주민의 이렇게 참여를 이끌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했으면 이 지역 주민이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잠시만요. 법이 이제 원래 대륙법하고 영미법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법은 불문헌법 놔두고 우리는 이제 독일법을 많이 대륙법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대륙법을 가장 그대로 가져온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 일본을 볼 때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내는 동안에 60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갑자기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언제 그렇게 할 필요가 언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밑에서부터 바텀업 이런 것도 무조건 막 만들어야 돼. 양산의 법을.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일본 거를 많이 가져왔죠. 그러면서 일본의 시스템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들이 모든 법들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조차도 그러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그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일본의 그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시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능을 염두에 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니까. 그냥 일본 거 그냥 커뮤니티 센터를 모방해가지고 우리나라 바로 그냥 거기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장님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99년, 2000년도에 딱 이렇게 하시면서는 어디가 좋아? 그러면 그게 좋아, 강자 좋아, 이 좋아, 이 좋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쫙 그러니 비슷비슷하게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죠. 정말 주민자치 기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살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자리매김을 못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도의 뜻을 표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라도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랜딩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누가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마을의 리더들이 주민들이 사실 관은요 우리 동장님 계시지만 그 관은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그런 거 별로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을에 어떤 그런 커뮤니티 카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그 마을 계획 하면서 마을 활력소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또 혹시 될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면 주민자치
주민자치회의 이 저기가 있어야 돼. 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에서 이 안 모일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자치 기능을 이 자치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마련만 된다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4번째에 그래서 획기적인 뭐 있었죠? 주민 참여와 자치분권 뭐 아무튼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그리고 청와대에서 최근 강조되는 것이 이제 마을 자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요 과정에서의 주민 자치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조금 네. 그래서 주민 자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자치회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네. 네, 우리 동장님. 저 마음으로 제가 용서를. 예. 아니,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노건 동장 유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왔고 그리고 이 노건동이라는 동네는 제가 여기 평초가 바로 붙어 있죠. 제가 여기 졸업했습니다. 제가 노건동에 68년도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50년. 와, 딱 50년. 이제 공무원으로서 은평구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마지막 이제 소명이 노건동에 가서 네가 자랐던 동네를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걱정하는 게 주민 참여하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좀 참여를 시킬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뭐랄까 99년부터 시작됐지만 근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전부 다 지역 유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동네에서 지역에서 힘주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그분들이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와서 아까도 있었지만 그냥 와서 친목 도모하고 그런 보고 그냥 식사만 하고 가고 나머지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몰라요. 회의 진행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기 때문에 좀 발전이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에서 온 임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주민자치는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네.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나 그러니까. 일을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일단 이 말 한마디면 더 이상 더 살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을에서 그러면 주민자치를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함께 하니 자 여기 마을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젊은 사람들 밖으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같이 애기 엄마들도 경력단절이 된 사람들도 중간에 마을에서 하는 일을 함께 한다 그러면 뭔가 소득도 얻어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좀 그 가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봉사집이라는 말로써 많은 분들한테 열정페이를 정말 거의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도 열정페이로 봉사 이쪽에서도 열정페이로 봉사 이쪽에서도 또 열정페이로 봉사 그럼 결국 그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아우 힘들다. 나 그냥 직장 다녀.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줄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경제적인 것이 따라가면 예속된다. 관에서 받으면 관 눈치를 보게 될 거고 이 단체에서 돈을 받게 되면 이 단체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 정말 순수한 봉사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스럽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회의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봉사로만 이거를 앞으로 10년, 20년까지 계속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조금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딜레마는 사실 봉사자 활동으로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생업이 뭔가 이렇게 경제 활동의 대가를 같이 공유하면서 활동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 나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까닭에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거를 3명 이상의 3명 이상의 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이렇게 수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이 워밍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지역에서 그 공동체 활동을 아니면 마을 활동가로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내가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이렇게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봉사활동으로만 머물러 왔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모든 이런 활동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아까 주민자치회가 법인으로 제주도에서 등록이 되면 이 법인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뭔가 재정적 자립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준비 규모가 갖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자연적으로 아까 협동조합에서처럼 뭔가 거기에서 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몇 명씩 이렇게 3~4명씩이라도 좀 하면서 그 다음 지역에서 이 공동체로서 경제 공동체겠죠. 그 다음에 생활 공동체겠죠. 자리매김을 해본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 2~3년 내의 어떤 그런 목적을 좀 고민해 보시려면 지역에서 아마 이쪽에 은평구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에서 보시면 마을 활동가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네트워킹을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좀 답변 되셨습니까? 안 됐어? 아니 우리 여기 주무관님 시민교육 담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마을 활동가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주시면 혹시 예. 그리고 여기 이 건물에서도 왜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60분 되시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것이 안 두드려 보시는 것보다 더 나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서 후회하는 게 더 나아요.